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현대차의 MPV 스타리아인데요. 특히 이 스타리아 중에서도 아직 출시 안 된 바로 그 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분위기가 어때요? 전기차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반 내연기관은 연비가 너무 떨어진 것 같고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으니까 거의 모든 차에 그냥 하이브리드 다 집어넣어서 판매하자, 약간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죠. 최근에 출시했었던 하이브리드도 뭐가 있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작년 12월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리뷰했으니까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네요. 차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거동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경쾌하다는 리뷰를 남겨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스타리아도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MPV 시장에 합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 출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카니발이 있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면서 우리 스타리아도 하이브리드 있어, 선택 한번 해봐 라는 거를 소비자분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과연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가성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해요. 화물 모델인 카고부터 시작해서 일반 스타리아, 고급형 모델인 라운지 모델까지 모두 하이브리드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비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죠. 가격과 재원이 얼마냐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도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때문에 파워트레인만 놓고 본다면 크게 새로울 거는 없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재원에 따르면 최대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 모터 출력이 65. 그렇다면 시스템 합산 출력이 245마력입니다. 스펙만 놓고 본다면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다를 게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전륜구동 하이브리드의 6단 자동 변속기마저 동일하죠. 때문에 저희는 이 시시한 재원 이야기보다 가격과 옵션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카고 모델은 제외하고 일반 투어러와 라운지만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는 이따 나중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 모델 평균적으로 연식 변경을 통해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변화한 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단 카고 모델과 투어러 모든 트림에는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적용이 됐고요. 라운지 모델에는 전 트림 샤크핀 안테나를 기본 적용해서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투어러와 라운지 모델에는 러기지 네트도 추가됐고 라운지 7인승 모델에는 2열의 시트의 편안함이 개선이 됐다는 게 현대차의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우선 카고와 투어러 모델에는 기존 스마트 트림을 삭제하고 모던 트림 단일만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기존 모델과 비교할 때도 모던 트림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승 카고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가격 차이는 405만 원, 5인승 카고도 405만 원, 11인승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415만 원, 9인승 투어러도 415만 원이죠. 이걸 보면은 어때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450만 원인 걸 계산을 한다면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게 카니발은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 넘어가는 게 450이고 디젤 엔진으로 바꾸려면 또 100만 원 정도 이상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차이는 나지는 않고 오히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일반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면 라운지 모델은 프레스티지와 인스퍼레이션이 존재하고요. 아무래도 스타리아 고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살펴보면 9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인스퍼레이션도 330만 원입니다. 자, 반면에 7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만 존재해요. 이거는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7인승 라운지도 330만 원 가격 차이를 보여주죠. 결국 모든 라인업을 통틀어서 적게는 330만 원, 많게는 415만 원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공식 연비입니다.
카고 모델은 3인승이나 5인승 모두 통틀어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kg가 나옵니다. 공차 중량이 1985에서 2050kg로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가벼운 편에 속하죠. 투어러 모델은 12.4에서 12.6kg를 기록을 했죠. 휠은 17인치와 18인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인치 차이로 연비 차이가 나거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빌트인 킴을 적용한 모델은 12.4, 그 외 미적용한 모델은 12.6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빌트인 킴이 이제 배터리를 또 잡아먹다 보니까 이 배터리 효율성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이건 저희가 산타페 시승기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라운지 모델입니다.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을 적용했냐 안 했냐로 연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투어러 모델과 마찬가지로 12.4에서 12.6을 기록하고 여기서 12.4는 빌트인 캠을 적용한 모델이고 12.6은 미적용한 모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친환경 차세제 혜택 부분인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비교적 무거운 스타리아 경우에도 당연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기존 디젤과 가솔린에서 연비가 아쉬웠던 부분들에게 어필을 하고자 하는 모델로 보여진다라는 게 업계의 거의 중론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는 연비 때만 사는 건 아닙니다. 연비로 따지면 뭐 LPG나 디젤도 연비 나름 좀 잘 나오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주행이 부드럽기 때문에 라운지 모델에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탈 때도 단순히 힘이 딸린다 이게보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참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바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역시도 아마 이런 좀 부드러운 주행감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은 과연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카니발은 11인승 모델이 단종되고 9인승 모델만 있으니까 9인승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어러보다 라운지 모델과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죠. 투어러도 분명히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승용차의 느낌보다는 운송수단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라운지와 비교해 볼 텐데요. 라운지와 동일하게 9인승과 7인승 그리고 트림도 비슷한 트림끼리 가격을 한번 맞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인승 기준으로 중간 트림은 255만 원,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인스퍼레이션은 20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타리아 쪽이 가격이 더 저렴한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투어러 모델로 간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그 격차는 얼마나 더 나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9인승 중간 트림 같은 경우에는 255만 원, 가장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20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7인승 라운지 시그니처 가장 풀옵션 기준으로 36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카니발보다 스타리아가 그냥 좀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게 좀 적잖아요. 좀 더 가성비 좋고 상품성을 좋게 만들어서 많이들 선택하게끔 만들려고 좀 가격을 좀 착하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디젤과 비교했을 때 뭐 LPG도 있고 비교했을 때도 기존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았는데 하이브리드를 넘어와도 가격 차이는 오히려 스타리아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야, 이제 스타리아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차이는 다 하이브리드를 장착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특히나 투어러나 카고 같은 좀 이렇게 화물용으로 쓰는 차들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연비는 좋고 부드러운 주행감은 있겠지만 힘이 딸려서 배달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 물건을 많이 적재하면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라운지 모델에만 하이브리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투어러와 카고에도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운 주행감을 원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디젤 싫어, LPG도 싫어, 그냥 좀 더 편하고 가솔린이 들어간 하이브리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기는 하는데 라운지가 좀 맞는 옷이고 카고랑 투어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스타리아 정도 되는 크기와 무게면 어쨌든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도 무거운 차잖아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낫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올해 말 내년 초에 출시하는 팰리세이드에 가장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스타리아는 아마 이후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라든지 풀 체인지 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신차 또 조만간에 이제 신생차가 또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